2차 함수 계속 나가보십시다. 그러십시다. 자, 세 번째 같이 보자. 세 번째 문제. 자,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이것도 중학교 개념입니다. 얘들아, x 절편은 무엇을 의미하지? 2차 함수에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뭐 대신에 뭘 집어넣어?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버리지. y에다가 0 집어넣어버리면 이 식이 무슨 식이 돼버려? 함수 말고 방정식이 돼버리지. 2차 방정식. 그렇다면 x 절편은 방정식 만들어서 근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즉 얘가 방정식이라면 근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라고 3이 근이다라고 주어진 거야. 근이 마이너스라고 3이니까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너무나 당연히 근이 2하고 마3이 마이너스라고 3이 나오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맞지?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x 절편은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서 막 사용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x 절편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런데 꼭지점이 3x 플러스 y는 1 위에 있대. 꼭지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으면 집어넣겠지. 꼭지점 구해가지고. 근데 바보같이 얘를 완전 제곱시켜가지고 꼭지점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꼭지점은 어디에 있겠어? 대칭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 꼭지점이 있겠지. 얼마일 때? 마이너스라고 3의 가운데 평균을 해봐. 1이잖아. 1의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1을 넣어주면 됩니다. 1 넣어주면 2, 마 2니까 마 4a, 1, 마 4a가 꼭지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집어넣는 거지. x에다가 1을, y에다가 마 4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라고 나와서 2차 함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고, 정리하면 2분의 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 a가 2분의 1,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더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풀어봐요.
이 정도 시간이 되면 답이 나왔어야 돼요. 꼭지점을 구해볼게요. 완전 제곱시킵니다. 이걸로 완전 제곱이 되죠. x 플러스 절반이니까 1의 제곱이 될 거고 숫자가 뭐가 나오지? 상수방이 1이 나오겠죠. 1이 나왔는데 k 빼기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뒤에는 뭐가 붙어 있겠어? k 빼기 2가 붙어 있겠지. 그래서 꼭지점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사분면에 쓰려면 이게 y좌표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k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우리 마무리 시켜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음 것도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거의 이제 중학교 내용이 많습니다. 이 2차 함수 부분에서는요. 제일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빼고는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2차 함수와 방정식.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가장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자, 2차 함수의 x절편, 아까도 말했지만 x절편이 있단 말이야. x절편 알파 베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바로 방정식에 왜 x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방정식의 근이 알파고 베타예요.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무조건 x절편은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근이 두 개예요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로 풀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즉 그림을 그리면 접하는 케이스를 접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접하는 케이스야. 얘는 근이 한 개요가 돼가지고 중근을 얘기하는 거야. 중근. 그래서 이 녀석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세 번째 x축과 안 만나요 라고 했어. 안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빵개라는 얘기야. 근이 빵개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자, 우리가 허수근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수근 두 개를 가져요 라고 배웠는데 허수는 그래프에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거 원래 없는 수입니다. 없는 수. 그래서 허수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근이 빵개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고 판별식은 중3 때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x절편의 개수가 근의 개수 총 근의 개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다 비슷한 얘기들이야.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얘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직선 방정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우리 교점에 대한 문제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건 전부 다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교점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 두 식을 연립하죠. 무조건 연립입니다. 교점 구할 때는 무조건 연립해요. 그래서 빼봅니다. 두 식을 빼요. 빼면 연립해요. 이렇게 연립식이 나옵니다. 같다라고 놔도 되고 빼도 되고. 자, 이게 연립식인데 이것의 근이 뭐냐? 바로 교점이란 말이야. 근이 교점의 x좌표. 그런데 얘는 그 교점이 없어. 그 말은 근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 식은 근이 한 개야.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것의 근이 한 개만 나와야 돼서 판별식은 0이 돼야 되고 이 녀석은 근이 두 개야. 교점이 두 개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치? 뭐 교점 개수. 이것도 교점 개수잖아요.
x축과 안 만난다. 한 점에서 교점이 한 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교점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교점에 대한 얘기야. 교점이 두 개면 근이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교점이 한 개면 근근 판별식이 0이다. 근이 없으면 교점이 없으면 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전부 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것도 넘어가서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보면 1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풀면 되겠지. 2번 한 점에서 만나요.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0이다. 세 번째 x축과 만나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얼른 풀어보세요.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기말고사에 다 나올 겁니다. 풀었죠? 4분, 마이너스 4분의 9가 기준이냐? 마이너스 4분의 9? 맞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기준인데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같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시면 한글씩 비디오 마이너스 4일씩 저번에 했잖아. 저번 시간에 숙제도 했잖아. 근데 해보고 있어. 비디오 마이너스 4일씩 한글씩.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를 기준으로 크다, 같다,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자, 이 문제, 이 스타일 문제 오늘 시험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2차 함수로 좀 물어봤지만 시험에서는 2차 방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항상 x축에 접한다라고 했어. k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어. 함수 문제와 방정식 문제는 똑같아요. x축에 접하겠다라는 얘기는 자,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근이 몇 개다? 근이 한 개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요라는 문제하고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오늘 시험에서 나왔어요. 이 문제가 뭐 숫자가 좀 다르겠지만 일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는 무조건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AC. B'은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2가 없어지고 A-K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C는 이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판별식이 0이 돼야지만이 중근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자, A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2AK 있고요.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시고요. 이게 항상 성립해야지만이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무엇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지만이 언제나 중근을 가지게 된다고. 그럼 얘가 바로 무슨 식이 돼버려야 돼?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항등식이 돼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식. 항등식은 내림차순 정리.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시고 얘가 언제나 성립하려면 00 주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해를 하세요. X축과의 교점은 근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중근, 한근이니까 중근을 갖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시험에서 나왔고요. 자, 7번도 너희들이 마무리를 할 텐데. 자, 기본 문제죠. 안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예요. 자, 교점 개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연립을 해야 돼요. 두 개. 연립할 때 서로 같다라고 놔도 되고 빼도 되고,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빼기 k는 0. 이게 바로 무엇을 구하기 위한 식이냐?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입니다. x 좌표 구하기 위한 식. 그런데 안 만날 때는 근이 없어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중근을 가져야 되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얘가 두 개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이 0 미만, 이때는 판별식이 0,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마무리만 시켜주세요.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고,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가 기준이 되니? 마이너스 1이 기준되니? 마이너스입니다. 반드시 저 식의 반드시 어떤 걸 판별식 쓰면 뭘 듣고 있을게요? 저 식의 판별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판별식 저식 내가 앞서 주잖아. 저식 그치? 그래 왜 안 하고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보다 크다. 마이너스보다 같다.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나와. 판별식 4 빼기 3 플러스 k 짝수 공식 2는 4 빼기 3 플러스 k. 판별식이 나타나지 이렇게? 왜? 판별식이 딱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왜 다 이상한 걸 까고 난리야. 집중 좀 해서 시간에 주말에 가지고 끝나고 이제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자, 이거 보자. 무엇에 대한 문제인지를 봐봐. 문제에서 주어질 게 뭐니? 라고 하면 교점이 주어졌어. 교점. 우리 교점 어떻게 구하지?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하잖아. 연립. 그러면 여기서 말한 교점 두 개 주어졌는데 이것들은 바로 연립시킨 식의 근이란 말이야. 연립시키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오거든, 근이.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겠다. 두 개를 이번에는 같다라고 나올까? 너희들이 주로 연립할 때 같다라고 쓰죠? 이렇게 같다. 자, 넘기죠. 이 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빼버리는 거야. 네, 빼도 되고 서로 같다라고 놔도 돼요. 이 연립시킨 식은 뭘 구하기 위한 거냐면 교점의 x좌표 구하기 위한 식이야. 근데 교점 x좌표가 주어졌잖아. 마이너스 2라고 5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이것의 근이 마이너스 2라고 5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두 분의 합이 얼마냐라고 하면 합이 4야. 이건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A만. 그래서 A는 5
5가 되고요. 두 분의 곱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5가 곱인데요. 곱은 1분의 이거 마비. 그래서 B가 5가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근각의 수학이 잘 안 돼요 라시는 분은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오면 이렇게 식을 세우고 출발해도 되겠죠. 오케이? 아시겠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참수의 최대 최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참수의 최대 최소. 자, 오케이. 이 참수가 끝나게 되고요. 주머니는 빨리 복습해야 돼. 저기 앞에 해야 돼요. 왜 월요일만 주어진 화요일에 와서 안 남으려고 그래 자꾸? 일을 만들지 마 뒤에를. 2시간 수업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때 안 하면 또 안 오게 된단 말이야. 자, 이 참수의 최대 최소. 자, 한번 쉽게 한번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쳐. y는 x 플러스 2이에요. 그쵸? 0 넣어주면 2 되고 1 넣어주면 2가 되고 2 넣어주면 3이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 되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y 값들 1 나온다, 2 나온다, 3 나온다, 뭐 0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이것의 값입니다. 이것의 값이니까 y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값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가 값이 크게 나오니까 이때가 값이 더 크게 나오니까 2를 넣어줄 때가 더 크게 나오죠. 그 이유는 위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치? 얘가 더 크니까 얘가 값이 더 크니까 1 넣어줄 때가 더 크죠. 그때는 왜? 위에 있으니까 큰 거야. 즉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값이 커져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보면 그래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딘지를 찾으면 되고 최소값을 물어보면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딘지를 물어보면 된단 말이야. 아, 찾아보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 또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낮은 부분이 존재하고 또는 언제나 가장 높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이 가장 낮은 부분을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높은 부분을 최대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2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오게 돼. 이게 첫 번째 개념이야. 그래서 만약에 풀어볼까? 아니다. 만약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최대값을 가지니까 최소값을 가지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제일 밑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져요. 그 값을 물어보면 완전 제곱시켜야 되고 자, 1 나오고 2가 곱해지니까 2가 되는데 6이 되고 싶으니까 4가 될 거 아니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y 값이 4가 되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최소값은 y 값. 이 값은 y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3입니다. x가 1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 넣어주면 4가 되잖아. 오케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는 위로 볼록이지. 그럼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지겠죠. 왜?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 시켜보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절반으로 완전 제곱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밖으로 어떤 숫자가 나오니까 3, 3은 9, 마 9가 나와요.
근데 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돼? 플러스 8이 있겠죠.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8이 나오겠어요. 가장 높은 값이잖아.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개념, 이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문제 9번을 보시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는 1,0을 지나고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를 갖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갖겠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겠죠.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지금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4가 되겠구나라고 주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10을 바로 써야지. 꼭지점을 알아버리면 이렇게 10을 쓰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고, A를 구하고 싶으면 점 하나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1,0을 지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0 넣어주고 1 넣어주면 A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뭘 물어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항 물어봤네요. 상수항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더하기 4하고 계산이 되니까 3이 상수항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개념이야. 2차 함수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자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온다. 근데 두 번째 개념은 이겁니다. 범위가 주어져요. 2차 함수에서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주어집니다. 자, 2차 함수식이 있고, 자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예를 들어서 축이 2인데 0부터 3까지 볼 거예요 라고 범위가 주어진다고. 범위가 주어지면 이 부분만 보게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가장 높은 부분, 최소값은 가장 낮은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최소값은 가장 낮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맞고, 최대값은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이야? x에 얼마가 들어갈 때야? b가 들어갈 때지. b가 들어갈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지만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값도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라고 주어져. 이것만 볼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이번에는 꼭지점에서 나오지 않고 A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무조건 꼭지점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을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범위 주어져서 꼭지점을 포함할 때는 뭘 관찰해야 되냐면, 만약에 꼭지점에서 왼쪽이 더 멀리 있고 꼭지점에서 오른쪽이 더 가깝게 있으면 당연히 최대값은 축에서 더 먼 쪽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죠. 멀리 갈수록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세요. 즉 범위가 주어져 버리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라는 게 개념이고요. 10번 문제 보세요. 1번. 자, 2차 함수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2차 함수만 주어진 게 아니고, 자, 범위까지 주어집니다.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이 어디에 있냐.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절반이 되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3이 되고 싶으니까 4가 되겠지.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게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범위는 마1부터 2까지야. 마1은 1에서 더 멀리 있고 2는 좀 더 가깝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범위만 보겠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렇다면 최대값은 여전히
4가 되는 게 맞고요. 최소값은 축에서 더 멀리 있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범위 주어지면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너희들이 2번 문제를 똑같이 풀어봐요. 비어. 너무 쉬워. 안 나오네? 아무것도.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풀어봐, 이거. 그림 그리고, 범위 설정하고. 됐나요? 이게 익숙해지면 굳이 완전적으로 안 시켜도 돼요. 그냥 축의 위치만 구하면 돼요. 축이 얼마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축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0은 여기에 있고 2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0 넣어주면 가장 낮은 부분 최소값이 나와주겠죠. 최대값은 2를 넣어주면 가장 높은 부분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게 최대값이 나와주겠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11번 보겠습니다. 중3 과정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사라졌나? 잠깐 확인해 볼게요. 중3 때 배우니? 최대, 최소? 기억이 안 나죠? 빛이 관심이 없죠? 잠깐만.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 참수에서 최대, 최소가 중3 때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로 없어졌네. 그럼 뭐 중3 때는 어려울 게 없네. 너무 쉽네, 이 차가. 아이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으쌰. 으쌰. 자, 문제 11번 갑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를 ga라고 하죠. 최대를 ga라고 하죠. 그런데 ga의 최소 구하세요. 문제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최대값의 최소값을 말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어차피 뭐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그렇죠? 위로 볼록이 함수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와. 근데 그 최대값에서 다시 최소값 구하래요. 약간 이상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A에 대한 식입니다라는 얘기거든.
A를 문자로 가지고 있는 식인데 이 최대가 식으로 나오는 거야. 숫자가 아니고. 근데 이 최대값이 2차식으로 나와버리면 다시 2차식은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최대를 구하면 A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올 거야. 자, 일단 모르겠어. 몰라. 괜찮아. 자,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니까 내가 완전 제곱시킬 거야. 자, 추워? 자, 완전 제곱시키면 마이너스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ax 절반으로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제곱시키면 뭐가 나와? 숫자 상수부분에 a제곱인데 마이너스 a제곱이 나와. 근데 그건 밖에 없는 놈이잖아. 없는 놈이지. 그래서 플러스 a제곱해서 없애주고 a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꼭지점의 y좌표가 뭐야? a제곱 플러스 a 빼기 1이지. 얘가 최대인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최대값이 2차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최대를 GA라고 했는데 GA라는 녀석이 a제곱 플러스 a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최대값이 2차식으로 나왔어. 얘는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다시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가지게 돼 있어. 꼭지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시키는 거야. 이해가? 최대값이 2차로 나왔기 때문에 이 2차는 최소값을 다시 가져. 그래서 최대값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시키면 a 플러스 절반 2분의 제곱이 되고 숫자가 4분의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대값은 이 함수의 최대값은 적어도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이상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야.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2차가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를 가지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하고 쉬겠습니다. 따따라따따따 2차 좀 쉽지 않나요? 다 어렵지? 그래, 쉽게 어렵겠어. 자, 2차 마지막 문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내 책 읽는 데가 물로 올려놨구나. 자, 여기 책 아닌데? 어디있지?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번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고요. 천천히 해줄 테니까 잘 익혀두시고 쉬십시다.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얘를 전개시키면 4차식이 나와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소값 구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수투에서 미적분을 배워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대로 전개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고 있잖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날 치워내죠. 잘했으니까 치워내달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치환할 거야. 자, 근데 치환할 때 중요한 게 뭐지 얘들아? 얘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거야. 다시 말하지만 왜 T라고 치환해?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수학적인 용어야. 바꾸다. 변화시켜줄 때는 T라고 씁니다. 하여튼간 T라고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 중요한 거는 강조했던 게 뭐가 있었지? 범위가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소모되면서 범위를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 대신에 얘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당연히 얘가 가지고 가야 돼.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에서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할 거야. 근데 x제곱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무슨 값을 가지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은 만을 가진단 말이야.
음수가 되면 안 되겠잖아, 얘가. 그래서 이것 대신에 얘를 쓸 거기 때문에 t도 0 이상입니다 라는 범위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치환할 때 또는 문자가 소거될 때는 기존의 범위를 치환되는 문자가, 바뀌는 문자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할 텐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범위가 있는지를 너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얘는 2차식이잖아. 2차식은 무조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거든요. 그럼 얘는 R로 부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최소값을 가지는 식이란 말이야. 얘를 축이 얼마니? 완전 제곱시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축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럼 얘는 최소값을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이 식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니까 4 빼기 8.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 이상만 나오는 녀석이네. 최소값이 마사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것을 그대로 t라고 바꿨기 때문에 t 또한 마이너스 4 이상만을 봐야겠네 라고 범위가 따라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좀 어렵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해요. 범위를 안 가져가가지고. 문자 바뀌게 되면 무조건 기존의 범위가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주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이상인 부분만 봐야 돼요. 범위가 그러니까. 어떤 놈이냐? 쉬리야. 쉬리야. 그 녀석이었어. 빅스비야. 쉬리였어? 옛날에 대치동 수업할 때.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쉬리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음성 인식을 놓쳤으니까. 나 빠 문제 풀고 말했네. 문제 풀다가 누군가 대답해. 영이요. 이렇게. 너 얼마지? 영이요. 딱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 그 같은 말에서 그날 2번인 줄 알았어. 첫 번째는 나만 들었어. 그거를. 보셨는데 나중에 두 번째 또 누가 1이요. 그런 거 딱 부른 거야. 근데 그걸 하는 생각 나랑 같이 들었어.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 그래서 숫자가 좀 적어가지고 알아. 누가 어떤 목소리 같은지. 완전 달라져. 딱 음마사거리에 그게 원래는 산이었어. 산. 대치동부터 쭉 그래서 쭉 올라가서 대치역에서 음마사거리 계속 올라가 길이. 산을 이게 공동빌딩들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 깎아가지고 그 건물들을 지은 거야. 특히 우리 학원에 있었던 데가 정말 거짓말하고 경사가 30도 정도 되는 경사를 가진 곳에 딱 있어. 대치동 자주 가는 사람이 여기 어딘지 알아. 딱 한 군데 있어. 여기다 건물이 딱 지어야 돼. 이렇게 되고 밑에 두 층이 있어. 그만큼 경사가 친 거야. 정말 공공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시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귀신이 나타났는데.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는데 마사 이상만 봐야 돼요. 아래로 부르죠. 축이 어디입니까? t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1이 축인 거 바로 알 수 있고 완전 제곱 안 시켜도 돼요. 이렇게 바로 축을 찾으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보고 싶다고? 마사 이상을 보고 싶다고. 최소값을 6만 보는 거예요. 마사보다 오른쪽.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1로 주면 나와요. 1만 마사. 그래서 마사가 최소값이고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함정을 안 봤어요. 축이 막 마이너스 5 이런 거여가지고 마사 이상이 이쪽 봐가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범위를 안 봐도 꼭지점에서 그냥 최소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요.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다른 문제도 만들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들 경우에서. 예? 여기 말 따라 나누시는 지금. 고 선생님 들었어.